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B.JS를 활용해서 원앤템 웹 어플리케이션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박윤기연구원이 그대로 좀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자가 이제 웹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운영체제를 탈 수가 있는데 B.JS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웹앱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가이드는 지금까지 이제 상반기 때 배우신 원앤템 API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웹앱으로 좀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제 제공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가이드를 어떻게 개발을 하시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구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B.JS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뷰를 뭐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보여드리고요. 이제 원앤템 API가 개발되어 있는 웹 앱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웹앱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Vue.js는 Node.js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Node.js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Vue.js가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툴도 같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같이 좀 설치를 해 놓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좀 설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ue.js는 웹 프론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되어 있는 언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추가적인 언어라고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이 얘기하는 리액트라든지 뭐 뷰가 좋네, 뭐 리액트가 좋네, 뭐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자바스크립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적인 언어라고 그냥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라고 하지만 그냥 추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저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커맨드 창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커맨드 창 하나 열으시고 이제 설치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 보실 건데, 다 강의 교환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Vue.js 설치하는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npm install vue-g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할 건데, 여기 npm install이라고 하면은 Node.js에서 필요한 모듈을 설치를 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Vue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g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설치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냥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여기다 프로젝트를 만들면 좀 이제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나중에 폴더를 나중에 또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클라이언트를 이제 하나 또 설치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할 텐데, npm install vue CLI -g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또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 진행하시다가 혹시나 안 되시거나 진행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라도 바로바로 채팅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Vue.js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종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바탕화면에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자, 폴더 이름은 저는 그냥 뷰라고 하겠습니다. 뷰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 폴더 커맨드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폴더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여기 경로가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입력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엔터 cd 경로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npm install. 물론 이건 그 다음에 있는 것도 글로벌로 설치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뷰, 이닛, 웹팩, 뷰 프로젝트, 프로젝트 10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뷰라고 저는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 다르게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장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프로젝트 스크립트에서는 뭐 vue.js 프로젝트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저는 윤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뷰 빌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장표에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방향키 눌러보시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거 선택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진행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인스톨 뷰 라우터 설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Y 눌러서 Yes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Lin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팀으로 개발할 때 코드가 뭐 이쁘게 나오냐, 뭐 코드 형태라든지 개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대한 내용인데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no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no, 그 다음 것도 no. 저희는 뭐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중에 뭐 맨 마지막 것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택지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것들 중에는 뭐 npm도 많이 사용하고 그 두 번째 거 뭐 YRN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저는 npm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걸 사용을 해도 뭐 무방합니다, 사실. 자, 보시면은 뷰 프로젝트 10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CD, 뷰 프로젝트 101 들어가 보시면은 안에 내용물들이 이제 안에 코드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뷰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실행하는 명령어는 npm run de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쭉 빌드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되고 나서 접속하는 거는 http 127 127.0.1 808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뷰의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코드를 어떤 언어를 공부를 할 때 뭐 출력하듯이 헬로 월드 출력하듯이 뭐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뭐 프린트 헬로 뭐 그런 거 출력하듯이 그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를 하나 출력을 해 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하나씩 이제 어떤 게 어떤 거다, 뷰에서 어떤 코드에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텐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스튜디오 코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로그.png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페이지에 V 로그 녹색깔로 보이는 이 이미지 파일이 불러와져 있는 거고요. 이 링크고, 여기 div 템플릿, 이 템플릿 자체가 app.view라고 하는 이 파일 자체가 지금 이 페이지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뭐 로그.png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타일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라우터의 index.js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파일 안에 라우터의 index.js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패스 슬래시에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임포트에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Vue.js에서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컴포넌트라는 개념 자체를 뭐 쉽게 보시면은 이 페이지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간단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뭐 기능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Vue.js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저희는 그냥 페이지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보고 그냥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하나 있는 링크 하나하나를 다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구가 링크, 그 다음에 여기 코어 독이라고 하는 여기 링크가 지금 여기 링크랑 물려 있는 거고, 프롬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링크로 묶여 있는 거고요. 커뮤니티 챗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링크로 묶여 있는 거고요. 하나씩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은 페이지 하나를, 여기 있는 기능 하나하나를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뭘 넣을 수 있는지, 어떻게 뭐 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이제 컴포넌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넌트는 저희가 하나씩 페이지 혹은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페이지를 하나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에 하나 hello world.view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해서 컴포넌트 안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hello world.view라고 하는 거를 컨트롤 CV 하셔서 컴포넌트 안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넣기 했던 애를 리네임 해야겠죠. 이름 바꿔서 저는 버튼 이벤트 .view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보이시는 이 화면이 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하시다 보면 이 페이지에 뭐가 이제 들어갈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보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TTON 버튼, 그 다음에 버튼 닫아주셔야겠죠. 버튼 닫아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처럼 라우터 index.js에 페이지를 하나 여기에 매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라고 하는 부분에 view.js 버튼 event.view를 여기 임포트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버튼 이벤트라고 하고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콤마 찍어주시고 하나 페이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벤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페이지는 이제 구성이 된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가 구성된 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오른쪽에 페이지 이제 보이시죠? 여기에 슬래시 다음에 event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시면 버튼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하나 새로 구성을 한 겁니다.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가 로그가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버튼이 이게 기본적으로 로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로그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지워주시면 로그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 이건 지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와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Vue.js는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 나서 코드를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발하실 때 좀 용이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UI가 다양하잖아요. 뭐 색깔도 다르고 뭐 위에 바도 다르고 막 여기 이미지도 다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엘리멘트 UI라고 하는 UI를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UI가 있는데 뭐 둘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셔도 여기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뭐 되게 간단합니다. 적용하는 방법도. 적용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인스톨하는 거는 해당 페이지에 해당 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 디렉토리에 접근하셔서 커맨드로 npm install element UI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설치가 되실 거고요. 설치한 다음에 퀵 스타트라고 하는 버튼 여기에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임포트를 하는지 추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 그대로 저희가 없는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은 in main.js에 추가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main.js에 저희가 없는 부분이 import element UI 이 부분이랑 import index.js, index.css라고 하는 import 여기 있는 이 코드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보이시죠? 그리고 view us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엘리멘트 UI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구성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도 보시면은 똑같이 설치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npm install bootstrap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처음에 설치할 때 npm이랑 yrn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이제 둘 중에 명령어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둘 중에 뭐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npm이니까 npm 이제 기준으로 npm install view bootstrap 뷰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저희가 봤을 때 없는 부분들 추가를 해주시면 설치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없는 부분들을 여기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 한 줄 빼고 위에 있는 한 줄 빼고 나머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기능들을 추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포넌트는 페이지 혹은 기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활용될 수 있는 게 페이지로도 구성을 할 때 활용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능 하나하나를 구성을 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하기 나름의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엘리멘트 UI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멘트 UI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설치를 하실 텐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엘리멘트 UI 설치를 하실 것 같고, 자, 여기 디렉토리 들어오셔서 npm install UI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npm 인스톨로 모듈이 설치된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멘트 UI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퀵스타트 보시면 여기에 import element라고 하는 부분에 in main.js 하는 부분에 보시면 main.js에 추가해야 되는 코드들이 이제 있습니다. 코드를 확인 다시 하시고 추가해 주시고요. 자, app.use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를 해주고 나면 엘리멘트 UI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홈페이지 이 UI 홈페이지들은 UI 이제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줍니다. 이제 저희는 버튼을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바꾸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 왼쪽에 보시면 컴포넌트 눌러보시면 여기 컴포넌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버튼을 눌러보고 거기에 expand라고 눌러보시면 거기에 이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예제들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코드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ELO는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튼 하나만 갖다 쓸 거기 때문에 버튼을 하나만 가져다 쓸 거고요. 저희는 빨간색을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덴저라고 하는 거를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버튼 위에 있는 버튼이랑 기본적인 버튼이랑 UI 버튼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아까 껐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다시 하고요. 자, 실행 정상적으로 됐죠. 자, 보시면은 덴저라고 하는 이쁜 빨간 색깔 버튼이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버튼은 기본적인 Q점js에서 제공하는 이제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여기 엘리멘트 UI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를 활용한 버튼 UI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문구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추가로 적용해 보고 싶으신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컴포넌트에서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은 더 이쁜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테마들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공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셔서 전체적인 홈페이지 자체를 아예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애초에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게 이뻐야 재밌어야 하는 재미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ue.js에 이제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버튼에서 어떻게 버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하나씩 증가해보는 것들을 이제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EL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뒤에다가 V1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숫자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V1 콜론하고 클릭. 자, 이렇게 하면은 클릭을 했을 때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씩 증가를 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력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Vue.js에서 홈페이지 Vue.js는 아니죠. HTML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HTML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죠. 카운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Vue.js에서 위에만 이렇게 카운터라는 변수를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아예 적용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변수를 이제 어떻게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변수를 선언해주는 부분이 변수를 선언해주고 함수를 선언해주고 기능을 선언해주는 부분이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내에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하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채워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로 해주시고 중괄호 해주시고 카운터 0이라고 초기값을 주고요. 이렇게 0이라고 초기값을 주니까 밑에 카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오른쪽 홈페이지에 이제 0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아까 카운터라는 게 없었으면 아예 여기 숫자조차도 아예 나오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죠. 이렇게 보시면은 12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로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아예 카운터가 없다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이제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선언해 주게 되면 이제 값이 나오게 되고 클릭미 했을 때 이제 값이 하나씩 증가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클릭 카운터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바로 적기에는 좀 안 이뻐서 그 함수를 밑에다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수를 구성을 하려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함수나 변수 같은 것들을 여기에 선언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변수를 선언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데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함수를 선언할 때는 메소드라고 하는 데를 많이 활용합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메소드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주고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펑션 자 여기에는 저희는 this counter
디스는 여기 저희가 선언했던 이 카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카운터 1. 이 함수를 한번 실행할 때마다 카운터 1씩 증가시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씩 증가시킨다라는 걸 먼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시면 클릭 눌렀을 때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던 내용이 여기 위에 있던 내용이 밑에 함수로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겠죠. 이 메소드라는 거는 거의 그냥 함수를 많이 선언을 할 때 사용을 하고 함수 기능들을 여기다 많이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고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는 변수를 선언할 때 많이 활용을 한다 라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좀 편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깊게 이해를 하면 이거 이외에도 뭐 크리에이트라든지 뭐 마운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게 되면은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좀 알림을 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림을 띄우려고 하는데 alert 하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P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클릭 미 했을 때마다 이렇게 알림이 뜨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적용하고 다른 UI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그 라우터를 활용을 해서 다른 페이지를 하나씩 구성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습도 한번 해봤고요. 좀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 제가 그 다음에 있는 원유템 웹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빨리 드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여기 이 애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설명을 좀 드리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IoT 캣티 GitHub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원앤투앤 뷰 앱이라고 하는 것들을 뷰 앱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실습에 필요한 거를 여기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뷰 앱이라고 하는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로드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도 링크 여기 경로 남겨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똑같이 실습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다운로드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뭐 혹시나 안 되셨으면은 중간에 모르시겠으면은 그 다음에 진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렉토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폴더를 다 들어가서 npm 인스톨을 하고 필요한 모듈들을 이제 npm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줄 건데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프론트엔드에 들어가셔서요. 저 먼저 여기 들어가 놨습니다. 이제 먼저 같이 들어가 보시면 cd 프론트엔드 들어가 보신 다음에 npm 인스톨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프론트엔드에 필요한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 없던 노드 모듈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길 겁니다. 폴더가 하나 생기실 거고요. 이게 생기게 되면 오류 없이 생기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npm 인스톨이 이제 설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폴더 보시면은 백엔드에 원래는 지금 다운로드 하시고 나시면은 여기 퍼블릭이라고 하는 파일이 없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npm run build라는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가 사라졌다가 빌드가 완료가 되면 퍼블릭이라고 하는 폴더가 다시 생길 겁니다. 보이시죠? 다시 생기신 거. 혹시나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빌드 입력하게 되면 없어졌다가 완료가 되면 다시 생깁니다. 이 폴더가 뭐냐면 프론트엔드의 이제 파일들을 빌드를 해서 백엔드 쪽으로 넘겨주는 파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엔드에 생성된 이 퍼블릭 파일들은 프론트엔드를 실행시키는 파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일들을 빌드한 게 저 퍼블릭 안에 들어갔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프론트엔드를 따로 실행시키지 않더라도 백엔드에서만 실행시키면 프론트엔드가 같이 연동돼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행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할 거는 끝났고요. 설치할 거는 다시 보시면 이제 백엔드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자, 여기서 npm install 입력을 해주시면 노드 모듈이라고 하는 게 다시 생기셨을 겁니다. 저는 아까 노드 모듈, 그러니까 npm 인스톨을 한번 입력을 했더니 노드 모듈이 기존에 있었는데 아마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노드 모듈이 이제 새로 생기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시키는 명령어는 npm start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고요. 똑같이 npm start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코드가 이제 로그가 나오게 되고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얘는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최대한 제가 이제 포스트맨이랑 비슷하게 원앤타임 API 활용을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본다고 좀 만들어 봤는데 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뒤에 이제 모비우스 원앤타임 플랫폼인 이제 모비우스를 실행시켜 놨고요. 이제 A부터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해보면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안에 코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일단 이걸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리소스 네임에 자기가 생성하고 싶은 A 네임, 그러니까 뭐 그 리소스 네임을 좀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소스 네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캐티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A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여기 제가 입력했던 RN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에 리소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캐티라고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더 부분 제가 입력했던 이 헤더 부분이 자동으로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샌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모비우스 로그 보시면 이제 생성됐던 로고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레스판스로 돌아오는 레스판스 내용들도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스판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에서 캐티
저는 이제 컨테이너 이어서 같이 생성을 해볼 텐데 cnt cat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cnt cat 한 다음에 send 눌러보시면 컨테이너까지 생성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1이라는 스테이트가 나왔고 헤더에도 정상적으로 나왔고 바디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성된 컨테이너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레스폰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됩니다. 생성된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레스폰스로 이제 받게 되니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트 인스턴스를 이제 하나씩 생성을 해볼 텐데, 자, 컨텐트 인스턴스는 리소스 네임에다가 여기다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는 여기다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컨텐트 인스턴스 여기다 콘 하면 누르게 되면 1이라고 입력이 되죠. 자, 샌드 눌러보시게 되면 컨텐트 인스턴스가 이제 1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컨텐트 인스턴스 콘이라고 하는 부분에 1이 들어갔다라고 이 레스폰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생성했던 여기 컨텐트 인스턴스를 이제 조회를 해볼 텐데, 자, 여기 위에 버튼 아래바 눌러보시면은 리트리브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제 조회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리소스를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cat, 그 다음에 cnt cat 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 array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nd 눌러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입력했던 컨텐트 인스턴스의 값이 1이었죠. 그 1이라는 값이 조회된 값을 레스폰스로 받은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리트리브 시스템을 본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subscription notification이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 실습에서 한번 볼 텐데,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를 계속 제가 업로드를 하고 그 리소스에 대해서 서브스크립션을 걸어놓고 그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먼저 이제 제가 리소스를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리소스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sub이라고 리소스를 만들어 놓고 경로를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cat이라고 하고 cnt cat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subscription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입력해 놓은 서브스크립션 경로가 그러니까 메뉴가 있습니다. 이 경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실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end 눌러주시면 서브스크립션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노티피케이션 리소스 들어오시면은, 자, 아까 제가 생성했던 NU에 보시면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NU 보시면 127.1 0.0.1 그 다음에 836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티피케이션 리소스에 127.0.0.1 그 다음에 8369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노티피케이션을 여기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커넥트 눌러주신 다음에 커넥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백엔드 여기에 이제 커맨드 창 열어 놓으시고, 자, 포스트맨으로 저희 값을 하나씩 보내 보겠습니다. 자, 캣티에 cnt 캣티에 바디 1로 하나씩 보내면은 노티피케이션이 여기 날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 서버에 이제 값이 하나씩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들을 이제 페이지에 표시를 하고 싶으면 스타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값을 하나씩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을 백엔드 쪽에서 프론트 쪽으로 계속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자, 값을 변경을 해보면 자,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이렇게 이제 값이 새로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는 것들이 새로운 값이 올라올 때마다 이 값들이 이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료할 때는 스탑 눌러주시고 디스커넥트 눌러주시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원앤투앤 뷰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실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코드 한번 설명을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론트엔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프론트엔드 구성 보시면 이제 src만 보시면 되는데 src의 컴포넌트에는 홈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부바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홈뷰에 있는 이 템플릿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엘리멘트 UI랑 부트스트랩 UI가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여기서 만들 때 부트스트랩 UI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 그 중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그 엘리멘트 UI이기 때문에 엘리멘트 UI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왜냐면 엘리멘트 UI가 좀 한국어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UI 중에 하나입니다. 뭐 부트스트랩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엘리멘트 UI만큼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엘리멘트 UI를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좀 부트스트랩으로 UI를 구성을 해봤는데 이것도 그냥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부트스트랩으로 제가 억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CRS, REIS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저 뷰스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이는 페이지들을 하나씩 매핑되어 있는 페이지들을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저 여기에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은 것들은 라우터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이 링크 걸어져 있는 것들은 여기 페이지에 여기에 내부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우터 index.j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들을 구성할 때, 라우터를 구성할 때 하나씩 제가 만들고 싶은 그 페이지의 URL을 구성을 할 때, 뒤에 URL을 구성을 할 때 쓰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뒤에다 구성을 하고 싶으면 제가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경로를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우터에 추가를 해주시면 페이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reate 리소스에 보시면은 제가 입력하는 텍스트 인풋 라인 하나씩 다 만들어 줬고요. 거기에 이제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줬고, 그리고 버튼 하나씩 다 A 생성하는 버튼이라든지 컨테이너 생성하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버튼들을 하나씩 만들어 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매핑되는 함수들을 하나씩 정의를 다 해줬고요. 그리고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은 여기 밑에 여기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에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메소드는 함수들을 많이 정의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는 변수를 선언할 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 보시면은 제가 사용을 할 때도 다 변수를 선언할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메소드는 다 함수를 선언할 때 다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다 여기 사용을 해서 여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 코드 선언 내에서 제가 코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실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선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트리브 RS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코드도
뭐 똑같이 뭐 인풋 라인 구성했고, 그다음에 여기 라벨은 말 그대로 그냥 라벨이기 때문에 뭐 코드랑 같이 여기 페이지랑 같이 보시면은 여기 이게 라벨이죠. 이 라벨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풋, 폼 인풋은 이 박스가 폼 인풋입니다. 인풋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헤더가 표시되는 테이블. 그래서 뭐 크리에이트로 보여드리면은 kt2라고 a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헤더가 표시되는 이 테이블을 구성할 때 쓴 게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테이블 구성할 때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근데 또 엘리멘트 UI 가면은 이 코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뭐 이 관점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디폴트라는 그 함수 내에서,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함수 내에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메소드라는 데 안에서 기능 함수들이 하나씩 선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함수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하나씩 원엠2엠 API들을 하나씩 다 선언을 해놨습니다. 함수 기능 하나하나를 다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API들을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백엔드랑 연결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백엔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데이터를 오면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프론트에서 요청하면 프론트 쪽으로 계속 던져주는 역할만 합니다. 백엔드 쪽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프론트 쪽에서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백엔드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커넥션을 끊었을 때 커넥션 끊는다라는 요청을 하고, 뭐 그런 역할만 계속 합니다. 그런 역할만 해주는 거고, 백엔드 쪽에서는 이제 프론트 쪽에서 이제 보내는 요청만 계속 받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걸로 이제 코드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 선 내에서 코드를 구성을 했으니까 보시면은 막상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실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좀 2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저희 A 리소스 중에 LBL이라고 하는 리소스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그 어트리뷰트를 좀 업데이트를 해보는 버튼을 좀 추가를 해보는 실습을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 안에 아까 메소드라고 하는 부분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업데이트 요청을 해주는, 모비스 플랫폼을 업데이트 요청을 해주는 기능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째 프로젝트는 Vue.json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뭐 제이슨 입력을 받고요. 제이슨 입력을 받았을 때 제이슨 여기 원엠템 플랫폼에서 오는 제이슨이 뭐 정상적으로 제이슨이다 아니다 라고 표시해주는 것들을 여기 체크해보는 것들을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선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내놓은 건데, 뭐 간단합니다. 여기
바디라고 되어 있는 이 인풋 박스에, 이 텍스트 박스에 밸리데이터 기능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뭐 예제도 사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예제 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힌트를 한번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바디 레스폰스가 온 상태에서 그 체크하는 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간단하게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밸리데이터 하는 기능 함수 만들어 놓고 그 기능 함수 불러 놓으면 여기에 있는 바디에 되어 있는 내용들 밸리데이터 해가지고 표시하면 걸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원앤템 웹 어플리케이션 강의였고요. 좀 길기도 하고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 많이 주시고요. 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